전국에 계신 엑스코스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6월 19일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준품샘 해설 두 번째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의 주인공 파워코스트의 이현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하고 나서 반응들이 그 기존의 엑스코스트만 보다가 이제 표준품샘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된다.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조금 이해가 된다라 하는 반응들이 좀 있으셨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엑스코스트가 1위 대가 내역을 하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인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사용을 하려면 네. 1위 대가를 알아야지 사용을 하는 거죠, 그죠? 음, 1위 대가를 전혀 모르고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이라도 그냥 기존에 예, 엑셀을 사용해서 짜집기 하는 것보다는 예, 훨씬 편한 건 사실이죠. 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표준품샘 해설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개론적인 이제 부분 예, 예, 설명을 쭉 드렸고, PDF로 되어 있는 표준품샘도 이제 다운받고 보는 예, 것도 이제 알려드렸고, 예, 초반에 이제 기준 할증까지 했는지 기억은 안 되는데, 네, 앞에 부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다가 네, 이제 시간이 다 되고, 지난번에 또 방송이 잘 좀 끊겼죠. 예, 그래서 한 10분 정도 못하고 또 중간에도 이제 방송이 끊기고 그랬는데, 일단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니까 오늘은 좀 방송이 안 끊기고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갖고 방송을 할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아마, 뭐죠? 앞에 일반 부분을, 못 맞췄어요. 네. 방송도 끊기고 두번 해서. 냈죠. 예. 그래서 오늘 마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동가설공사 이런 부분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몇 개만 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머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품샘 전체를 다 사실 뭐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만들어진 거 가지고 보통 다 응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응용을 할 때 이제 한 번씩 품샘을 보는 거니까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샘을 지난번에 이어서 마저 한번 해보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항상 질문하세요. 품샘에서는 항상 질문 답변 방식으로 보통 이루어지고, 저도 모르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또 해석이 막 갈리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아는 대로 아는 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지난 시간에 못 들어오신 분들 오늘 딱 이제 방송 오셨는데 네, 왜 엑스코스를 안 하지?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지난 네,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엑스코스트 사용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또 한 바퀴를 돌 거냐, 네, 다시 얘기하면 재방송을 한 번 더 할 거냐, 네, 아니면 7월 달쯤에 새로 네. 나오는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렇죠. 뭐 엑스코스트 새 버전이죠. 새 버전, 네,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방송을 안 할 거냐,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다가 네, 차라리 요 타임에 네, 표준품sem을 한번 네, 정복을 한번 해보자 네, 라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네. 저희가 표준품셈을 갖고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후에는 새로운 엑스코스트 버전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리본 메뉴라고 하는 그 오토캐드나 네, 엑셀이나 네. 이런 거 보면 상단에 그 리본 메뉴 아이콘 이제 누르게끔 되어 있는 게 그걸 리본 메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데, 네, 그렇게 바꾸는 거죠, 이번에. 네, 네.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리데카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이리데카를 막 참조해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화면에서 작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온각에서 갔다가 또 집계하면 또 온각에서 가야 되잖아요. 또 이리데카 안에 또 이리데카 또 있잖아요. 네.
그 하이 리더가 또 하이 리더가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그런 복합 리더가가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왜냐면 품목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표준 품셈에 있는 품목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 하이로 들어간다는 거죠. 미장을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 시멘트 모르타르와 그 어떤 붙이는 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매번 미장 두께마다 이 색깔 하나씩 만들려면 귀찮으니까 그거를 또 이 재료를 하나를 묶어놔요. 그룹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또 이 색깔가 두 개가 세 개가 존재하고 그러는 거죠. 최근에는 뭐 그런 걸 갖다 다 풀어달라는 분도 있었어요. 1대가 하나에다가 그걸 여러 개 1대가를 또 모아놓으니까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풀어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풀어놓으면 더 못 보실 거야, 아마. 왜냐면 풀어놓으면 이제 그 합산들이 또 근거가 또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수량이 나왔냐고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그룹화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각 호표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각각의 근거들만 맞으면 전체는 맞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놓는 방식으로 이제 점점 이래대가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고, 이제 뭐 앞으로 BIM이 되고 나면은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되면은 그게 더 일반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이 문서 위주로 돼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엑셀로만 이데카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엑셀은 안 되는 게 없이 다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라는 건데. 그죠? 할 반올림 수는 있죠. 반올림 하고 싶으면 그 하나만 반올림 해도 되고요. 네.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전체를 반올림하거나 어떤 설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품목만 가지고 소수점을 갖다가 반올림했다가 여기는 뭐 내림했다가 어떤 건 버림했다가 뭐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게 정말 엑셀은 그 자유로움이 있는데 프로그램에는 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소수점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합산이 맞네 안 맞네 뭐 이렇게 말도 나오고요. 또 소수점을 지난번에 오죠. 1대가를 이렇게 출력해서 봤는데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안 맞더라.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합산이 안 맞다. 그게 소수점 정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지난번에 품셈의 개요 부분에서 소수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 뭐 둘째 자리 미만은 뭐 버려라 아니면 반올림해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없다 그러면 엑셀처럼 그냥 소수점이 나온 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엑셀 그렇게 해놓으니까 엑셀로 만들어진 거를 갖다가 엑스코스트로 읽어드렸더니 합산이 안 맞잖아요. 그게 소수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엑셀은 이미 뭐 엑셀로 먼저 작업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그럴 때는 단수를 막 억지로 맞출 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면 금방 하시고요.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진행 중인 내용은 가끔 저희 이제 밴드에서 저도 이제 내용을 보거든요. 네.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하는 것들을. 예. 사진도 가끔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참고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에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진도 있고 하니까 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언제쯤 나온다고요? 이게 새 버전이? 7월 말까지 최대한 해보려고. 7월 말. 목표네요, 목표. 예, 일단 또 뭐 완성이란 게 끝이 없으니까 일단 오픈해놓고 보려합니다. 뭐 버그가 있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예. 새 버전은 유료 아닌가요? 라고 아니.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유료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돈 주세요. 네, 공식적으로는 무료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교육인데요.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엑스코스트만큼 교육을 많이 한 데는 없어요. 다른 데도 교육이 마감이 하루죠. 마감 교육을 하루에 하고요. 네. 구조 마감 이렇게 하루에 해가지고 이틀 안에 보통 다 교육을 끝내요. 내역도 하루에 끝나는 것 같은데? 네, 내역 하루 끝나고요. 구조 마감을 하루 끝내버리죠. 아, 구조 마감을 합쳐서 하루? 네, 하루 끝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교육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틀 만에 그 기능밖에 못 배우고 나오죠. 가끔 어떤 분들 보면 네. 사용 이렇게 가끔 이제 문의 오시는 거 보니까 네. 다른 유료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네. 교육을 다 해주더라. 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사용을 할 수 있게 교육을 다 해준다라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캐드 사면 음. 캐드 교육 해줘요? 캐드 실무 교육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죠. 근데 그게 하루는 해주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유료로 사면.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어려워요. 캐드를 사서 네. 하루 동안에 교육을 받고 왔다. 네, 아, 그 얘기네. 그렇죠. 그렇다고 캐드를 사용 못하죠, 우리. 네, 그냥 기본적인 열었다 켰다 기본 기능만 익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또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 담당하신 분이 이제 뭐 퇴사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또 이어서 누군가 해야 돼요. 또 교육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엑스코스트 듣고 교육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사놓고 왜 교육은 여기서 받냐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품샘 한번 다시 예. 들어가 볼까요? 화면, 자, 품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할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할증이 재료 할증이죠. 그래서 아마 재료 할증 부분은 여기 나와 있고 여기에 맞는 할증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엑스코스트를 한번 실행해서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할증 부분들을 재료에다 반영을 해놨죠. 음, 2020년 6월 이 6월 자원을 아마 제가 네이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2020년 6월 1위 대가라고 검색하시면 2020년 6월 1위 대가를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서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에 자재에 보면 있어요. 자재에 보시면 자, 재료에 보시면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이 표에 보시면 재료 할증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재료 할증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런 주요 공통 자재들이에요. 그래서 할증이 매번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출 프로그램에서 할증을 해가지고 넘어와요. 그래서 내역서에다가 별도로 할증을 주지 않고 산출할 때 할증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뭐죠? 내역 프로그램에는 할증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철근의 할증이 3%죠. 그래서 3% 부분은 여기 별도 계산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보시면은 뭐 전기 쪽을 볼까요? 전기 쪽이 많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기통신 가시면 재료에 보면 재료 할증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할증률이거든요. 그래서 할증에 만약에 5%가 들어간다면 5%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촬영품을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할증이 필요하시면 이 자료 할증에다가 미리 넣어놓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10%가 할증을 넣어놓으시게 되면 내역 프로그램에서 내역에서 할증을 일괄로 계산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는 컨트롤 R이에요. 컨트롤 R로 저장을 하면 정미 수량으로 산출한 수량에다가 할증률을 곱해서 이 할증률을 곱해가지고 할증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위 대가에서도 마찬가지죠. 1위 대가를 작성하실 때 예를 든다면 이제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할증을 계산할 때 여기 보면은
뭐 할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있고 할증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위 대가 내에 또 할증을 포함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할증을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할증을 두 번 적용하면 안 되니까 재료에 할증을 적용할 때 할증이 적용된 수량을 산출해서 적용하거나 아니면 2위 대가 같은 경우는 보통 시공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시공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에는 재료의 수량에는 할증을 넣으면 안 되겠죠. 순수한 시공비니까. 그런데 만약에 1위 대가로 산출한 거에 수량을 갖다가 할증을 넣어버리면 1위 대가 내에도 할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에도 할증이 있어버리니까 노임에서 중복이 발생해버리죠. 노임도 중복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거 주의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 할증이 적용되는 거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폼생으로 가가지고요. 이제 이 할증은 이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웬만하면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할증을 미리 넣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구 선료는 다 틀려요. 조금씩. 그래서 이 부분은 폼샘에 보시면서 하셔야 되죠. 공구 선료는 뭐 일반 공구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경우들은 3%로 돼 있는데 3%로 돼 있지만 이 폼샘의 각 항의 밑에 보면은 2%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폼샘에 보시면 할증을 노임의 3%로 이렇게 기본값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 분야에 다 쓰게 되죠. 근데 그 외의 경우는 또 별도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만 적용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구 선료를 경비로 봐야 되냐 재료비로 봐야 되냐 이것도 아직 통일되지는 않았어요. 전 분야가. 그래서 건축에서는 지금 경비로 가는 추세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 경비에다가 이거를 반영한다는 거죠. 공구를. 그럼 노임의 3%를 재료비로 봐주냐 경비로 봐주냐. 근데 대체적으로 건축은 지금 경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설비에서는 공구 선료를 재료비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잡재료 같은 경우는 뭐 2에서 5%까지 계산한다라고 이렇게 큰 개요는 돼 있는데 이것도 각 1대가에 가시면은 이제 이 잡재료를 얼마나 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우선이냐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이 기준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도 좀 이 부분은 봐야 되겠죠. 나머지 사항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공구의 정의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작업할 때 쓰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잡재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장비 등의 손료 이것도 마찬가지 나와 있죠. 이 경장비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축에 쓰는 기계 경비를 경장비 손료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구 손료와 이걸 좀 구분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폼샘이 바뀌면서 이제 이게 용어가 나왔어요. 그전에는 경장비 등에서 손료라는 품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공구 손료였어요. 좀 큰 기계도 공구고요. 작은 기계도 공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장비 등에 대한 손료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경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전기에서 말하는 거는 이걸 말할 거야 아마. 그래서 얘를 재료비로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특수 공구나 이런 것들을 별도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재료비로 보는 사람도 있고 경비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간접비에서 차이가 나죠. 그죠? 직접비에서는 차이가 안 나는데 간접비에서 재료비 비중이 좀 줄고 경비 비중이 늘어나면 간접비가 좀 줄어요. 그러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죠? 발생제 고제 처리인가요? 이게 고제 처리 부분인데요. 이것도 여기 보면 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로 처리해야 될지 이 부분도 여기 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제 계산할 때 90%를 한다.
강제 스크랩 같은 경우는 철거했을 때 70% 한다. 30%는 어디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럼 70%만 생환이 된다는 거죠. 생환되는 양인데, 이것도 난도시마다 다 틀린데, 이제 고제가 이렇게 작은 것들 있죠. 우리가 뭐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뭐 이렇게 용접을 해서 절단해서 버려버리는 거 있죠. 네. 그거 보면 우리 그 고제 계산을 해주죠. 이리때까지 고제 계산을 넣어주는데, 직접 비에다가 마이너스 얼마를 넣어주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수량을 넣어가지고, 수량에다 마이너스를 넣는 게 맞아요. 단가에 마이너스라는 건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단가는 마이너스 단가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우리가 물가조사지에 보면은 뭐 고철값이 얼마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매입할 때 가격하고 팔 때 가격이 있어요. 우리는 팔 때 가격으로 봐야 되잖아요. 매입할 때 우리가 매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넣어주되 수량을 마이너스로 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이 좀 많으면 이 고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들은 이제 고제를 따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계산서에 보시면 우리 뭐죠? 작업 부산물인가요? 네, 작업 부산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접 비해서 제외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별도로 계산해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기준은 아마 각 지침마다 틀리다 보니까 어느 기준에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틀리다 보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작은 공사에서는 고제비를 직접 이래대가 안에다가 포함시켜서 넣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업 부산물을 거의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원가 계산서에서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최적 계산은 톱목에서 쓰시는데,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땅을 파다 보면 L과 C로 돼 있는데, L은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태의 최적, 그죠? 땅을 팠는데 이게 파헤치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져진 상태, 이 흙을 다시 다지면 또 부피가 줄어들죠. 그래서 그 상태를 두 개에 대한 어떤 값을 넣어준 거죠. 근데 비율이 뭐 1.7에서 2 이렇게 여유폭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쓰는데, 우리는 이제 표준에서는 이 두 개의 평균값을 보통 일반적으로 넣어줘요. 중간값. 예, 중간값으로. 중간값을 넣어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그렇게 제일 해서, 무난한 방식. 예. 그러니까 폼셈에 만들 때 이거 다 경수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균값을 넣어놨기 때문에 사용자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증감을 하시라 이거죠. 증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 건축에서는 잘 안 쓰지만, 그죠? 토공에서 쓰잖아요. 그런데 건축에서도 우리 보통 잡석 깔기 있죠. 잡석 깔기를 할 때 우리 뭘 하죠? 이 잡석을 다지잖아요. 네. 그러면 재료 양을 구입을 해서 현장에다가 할 때 할증을 얼마 주냐, 보통 주냐면 할증을 보통 한 20% 넣어줘요. 그래서 실제 부피가 만약에 1이면 1.1을 넣어주잖아요. 그 이유가 할증이잖아요. 실제 이제 이 20%의 부피가 있는데 그걸 줄이면은, 다지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할증을 넣어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가를 갖다가 실제 잡석 다짐이 1이라 해서 재료비도 1을 넣어버리면 자갈이 부족하죠. 그죠? 모래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모래 자갈을 넣을 때 이제 이걸 넣죠. 이런 걸 감안하고 넣으시면 된다고요. 예, 이것들은 토목 분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설명하려면 힘들고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부자재 산정 요율이죠. 그러니까 엑스코스트에도 지금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기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재를 산정을 할 때 자동 계산해주는 기능을 만들려고 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배관료죠. 배관료는 뭐 얼마란다. 부속 이음은 주 재료의 몇 프로를 한다든가. 보통 이럴 때 보통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드 체계가 이제 확립이 되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가 1번 코드부터 몇 번 코드까지는 예를 들어서 배관유예요. 그럼 배관유의 몇 프로는
뭐죠? 관 부속 이음을 한다든가, 관 지짐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뽑으려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보통 적용률하고 우리 솔로 적용하고 같은 기능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걸 보시고 하면 되고요. 전기 설비는 또 제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보고 만들지만 알지 설명할 자신은 없어요. 그렇게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다 설비 전기 관련되고요.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관련된 거고 설비 전기 관련된 거고요. 할증에 대한 내용도 나오네요. 그래서 재료 할증, 시멘트는 우리가 2%로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잔골재 이런 것들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할증률 이걸 보고 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토목에서 이제 집안 다짐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모래 6%, 부순 모래는 4%, 점토질은 6% 이렇게 할증률이 돼 있고요. 뭐 모래는 4%. 이제 점점 이게 줄어들고 있죠. 이제 건축에서는 이제 레미타를 많이 써버리니까 이제 모래 시멘트를 비비고 운반하고 관리하는 품이 사실 많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레미탈이 더 경제적이다 해가지고 지금은 다 레미탈을 쓰고 있는 추세죠. 근데 지금 품새는 아직도 모래 시멘트로 하고 있고요. 레미탈로 이렇게 해오면 뭐 다시 모래 시멘트로 다시 가져오라 하실 때도 많아요. 예, 이제 과거에 거의 익숙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약간 줄어들긴 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넘어가고요. 이제 할증률, 이제 강제 부분들은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형 철거는 5%, 철거는 3%. 철거의 할증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3%. 근데 실제 이제 민간 공사에서는 3% 하게 되면 잘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할증률을 많이 올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품새면 3%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교량이라든가 지하철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6, 7%로 본다는 거죠. 복잡한 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구조물일 때는 6, 7%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그럼 이형철근이라고 그래서 다 3%가 아닌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트, 우리가 보통 이제 볼트라고 그러면은 앵커 볼트? 앵커 볼트에도 할증을 주잖아요. 근데 할증 이거 빼러 가신 분도 있어요. 왜 설치품하고 재료하고 수리하기 달라? 아니 그때 이거 딱 들이밀면 되는 거네요. 예, 근데 할증이라고 설명해주면 예. 빼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존에 하던 예. 익숙한 방법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이제 뭐 할증을 넣긴 넣어야 되고 이렇게 네. 넣으면 또 설명하기 귀찮고 그러니까 그걸 이리대까지 안에다 넣어버린다는 거죠. 재료 따로 시공비 따로 이렇게 넣어놓은 이렇게 내역서다 해놓으니까 그걸 설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차라리 이걸 이리대까 안에다 포함해버리면 이리대까 내역 수량은 정미 수량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단가는 이제 할증이 포함되는 수량이 보일 수가 있고요. 이리대가에서 따로 분리해도 되고 이게 포함시켜도 되고 그런 거니까요.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는 3%라고 되어 있죠. 우리 고장력 철골에서 뽑을 때요. 강판율은 10%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엑스코스트 자원 중에 뭐가 있죠? 구조용 아변 강판. 아변 강판 해가지고 제가 각 미리수별로 만들어 놨잖아요. 네. 거기 만들 때 제가 할증률을 다 10%씩 적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1제곱미터당 철판을 가공 조립하는 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증률을 조정할 수 있고요. 잠깐 여기서 네. 그 아이템 보면 네. 아변 강판, 네. 열연 강판, 네. 무슨 강판, 네. 갈바, 네. 알루미늄 시트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이거 전문이시잖아요. 이거 한번 네. 시간 내서 이 부분만 철에 관련돼서 따로 그걸 한번 시간 내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초반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놈인데 도대체 내가 찾는 철판은 없어요. 철판은 없고 무슨 구조용 아변 강판, 열연 강판, 냉연 강판, 뭐 후판, 박판 뭐 이런 게 막 나오는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저도 계속 학원에 있지만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저희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니까 한번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연은 말 그대로
뭐죠? 열가공한 거잖아요. 아, 이거 설명하면 되게 길어서 그렇죠, 그냥 그렇죠. 쭉쭉 넘어가야 되죠. 예. 표준 분석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강관은 이제 우리가 파이프 종류들이죠. 네. 원형 강관이라든가 각형 강관, 각형 강관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각파이프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아마 각자 다르게 부르다 보니까 그런 할증들은 요 강제류라고 되어 있는 도표 예. 이 페이지를 참고해서 예. 넣어놓으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형 강관은 7%, 우리가 HB는 7%죠. 소형 강관은 5%. 이제 뭐 이렇게 C형 강 뭐 이런 거 있죠. 나오면은 그때는 5%. 그 다음에 이제 보험강 5% 나오죠. 이걸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일반화돼 있고 스테인리스도 같은 할증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 할증들이 다 여기 표준 품성이 있는 거네요. 예. 네. 목재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목재, 밭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이용하시고 만약에 이외에 선료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가공에 의해서 발생하는 품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정사각형으로 돼 있으면 이 기준을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원형으로 가공을 해야 돼요. 나머지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 할증 개념이 안 아니, 맞겠네요. 그렇죠. 나머지 다 버리잖아요. 50%를 버려야 되는 상황도 예.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실제 선료를 계산해서 넣어줘야 되죠. 이 선료는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건 일반적인 공사에 예. 들어가는 거다. 예. 특수 상황에 있는 것들은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품셈을 보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거 빼라 그러니까 생각 없이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특수한 가공에 네. 대해서 이렇게 선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이제 빼란다고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적용에 관련된 것들도 나오죠. 여기 보시면 되고요. 내미권 할증 이렇게 다 나와 있죠. 내미권 할증은 무고일 때는 2% 보호를 했고요. 철거일 때는 1%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기초 부분에서는 막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장할 때는 보시면 3%잖아요. 근데 여기 1% 넣으신 분도 있어요. 포장공사에다가 할증을 2% 넣어버리면 내미권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도 잘 보셔야 되죠. 바닥에 레벨이 틀리다 보니까 레벨이 안 맞으면 이렇게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 선료만 뭐 쭉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 이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임 할증, 뭐 이런 다 내용도 나와 있고,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 기준에 의내에서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서 공사 규모, 현장 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또 군 작전 지구 내에 이런 경우들은 20%를 가산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근데 실제 20%보다 더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공항공사 같은 거 있죠. 근데 공항공사나 뭐 교도소 뭐 이런 경우에 있어요. 그럼 작업 오전에 나가서 이제 신원 확인하고 검증받고 뭐 하다 보면 10시 돼버려요. 그럼 또 가서 작업하고 나오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밥 먹고 나가서 또 들어가면 또 검진을 받고 들어가요. 그러면 작업할 시간이 하루에 4시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할증품으로 봐서는 20%밖에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외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공항 나오네요. 보면요. 50% 가산이 나오죠. 보면요. 그래서 이 공항, 공항 이 지역에서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산악 지역에서 할증률을 50%를 적용한다고 돼 있죠. 엊그제 우리 헬기 이용했죠. 헬기. 예, 헬기 운반에서 북한산 헬기. 예, 50%를 가산하라고 여기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50%를 가산해 줬다는 거죠. 엄청나네요. 네. 1.5배잖아요, 공사비에. 네. 근데 문제는 거기가 더 심각한 문제. 50%도 누가 안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보로 매일 등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그럼 웃돈을 또 줘야지 움직일 거 아니야,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예산 수립 과정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칙은요. 그래서 이제 특수 상황에 대한 또 설명을 하려면 힘드니까 이런 거 좀 반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차 빈도수에 따라서 뭐 이렇게 또 바뀌는 할증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간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야 내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품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또 이보다 또 가산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잖아요. 또 예산을 줄이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읽어봐야 되고요. 또 이게 이제 조달청에다가 이제 보통 질의신 하신 분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서 우리는 이런 경우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문의를 하시는 분도 있죠. 품새의 자문을 하는 거죠. 품셈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질 못하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법률처럼 이렇게 해석을 자문을 요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있으면 적용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사례가 있으면 적용해 주니까. 그럼 일단 품셈이라는 건 어떤 스탠다드한 기준만 마련을 해준 거고 예. 거기에 변형이 되는 것들은 다 응용을 해야 되고 예. 확인을 해야 되고 네. 질의 회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각 항목만 볼 게 아니라 저기 이외 부분 이 개요 부분도 읽어보고 네. 좀 이해가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품셈 내용만 보고는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걸 계산을 못 해버리잖아요. 여기를 보셔야 되고요. 야간 작업이 나오죠. 야간 작업인데 이게 커트가 공정이죠. 네. 그래서 공정 계획에 의한 공기 산출 결과 정상 작업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 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 성질상 부득이 야간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엊그제 이제 누가 이 민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간을 하면은 2대가리를 줘야 한다. 그죠. 2대가리. 네. 1대가리 반이나 2대가리. 그렇죠. 이제 품셈 기준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건 이제 2가지가 있죠. 주간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야간만 하는 경우 있고, 네. 주야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3가지 경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엑스코스트에 보시면 할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코스트를 잠깐 더 켜서 보여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번 하다가 개요에 보시면요. 개요에 보시면 이거 카메라를 꺼버리고요. 자, 이 보시면 기계 경비 솔료 설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기계 경비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기계 경비 많이 하는데 야간, 주야간 확대 기능을 이게 기계 경비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건 이제 야간일 때 11%, 주야간 그러니까 가산된다는 거죠. 1.12면 12% 가산돼, 2% 가산되는 거예요. 네. 예. 재료도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장비로 작업할 때요. 그 다음에 야간일 때는 25%가 가산되고요. 경비가. 주야간일 때는 1.07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료와 경비에 대한 할증이고요. 노임의 할증에 대한 부분 밑에 나오죠. 그래서 주간일 때는 주간일 때는 1이잖아요. 100%. 근데 이제 주간일 때가 야간일 때는 1.5가 되죠. 그래서 야간 1.5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고요. 주야간으로 했을 때는 1.16으로 잡았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20%까지 할 수 있다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1.2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1.16으로 계속 가서 돼 있어요. 현재 상태가. 그리고 이제 같은 이건 이제 일반 작업일 때고요. 나중에 터널 작업이나 장대 터널, 긴 터널이죠. 그다음 해상 장비 같은 경우는 이를 적용을 하라라고 돼 있는데 여긴 다 일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료와 노임과 경비가 할증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엑스코스 내로 들어가면 엑스코스트 내역서에 가셔서 자원에 가면 기계 용비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검색을 해볼게요. 네, 가시면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 구간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할증
여기 확대를 해보면 이 구간 구분에서 할증을 1번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일반 구간에 주간으로 했을 때 이 경우수를 넣어주시면 뭐가 바뀌냐면요. 그래서 엔터를 꼭 누르셔야 돼요. 엔터를 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뭐가 바뀌었나 보면 밑에 보시면 할증이 이렇게 붙었어요. 할증이 붙었죠. 노임 할증이 이렇게 붙잖아요. 이거 추가된 금액인가요? 네, 할증? 추가된 금액이죠. 아, 그래서 일반 구간에 이제 이 조건 했을 때 네. 노임 할증은 이만큼 가산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노임 할증을 넣으실 때는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뭐 야간 여기 엔터 치면 이제 야간으로 해서 금액이 이제 노임 할증, 경비 할증 이렇게 가산이 되죠. 이 부분을 적용하실 때는 이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하실 때 반드시 그 전 것들은 이제 이게 왜냐면 이게 1.1을 곱했었기 때문에 220%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제 할증 전에 있는 것들은 제외를 하셔야 되겠죠. 아, 이게 중요하네요. 네, 까딱까딱 2배 넘게 생겼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증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원래대로 해놔야 되겠네. 일단 놔둘게요. 이거 끝나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품셈으로 돌아가서 품셈이 여기 있네요. 자, 이걸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할증이 왜 이렇게 붙는지 아시겠죠? 이제 뭐 200% 달라 이거는 이제 보셔야 되겠죠? 야간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200% 달라는 거는 예산은 안 된다는 거죠. 설계 변경에서는. 뭐 네. 여기서 잠깐 이 야간 작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 저희 이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쪽에 보면 예, 야간 작업이 문제가 아니라 평일 작업이 안 되는, 주말만 허용되는, 예, 그리고 반대로 업무 시설 같은 경우는 낮에 다들 이제 일을 하잖아요. 직장이나 이런 회사들이. 예, 낮에 작업이 안 되고 야간만 되는 예, 뭐 그런 경우들이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설계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해주잖아요. 발주처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또 연락이 와가지고 설계 변경인데 작년 12월 달에 끝나야 될 공사를 이제 끝냈대요. 음, 그래서 이제 평일날 안 되고 네. 주말에만 작업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설계 계속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음, 주 야간 이렇게 작업을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 원래 원칙은 되죠. 근데 대부분 다 뭐랄까요? 서로 의견이 요구 사항이 서로 다르잖아요. 추가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이제 발주기관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인정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다 저런 보니까 부분이 현설할 때 입찰 당시에 이제 문서화 됐던지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설명서는 야간인 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고 어, 그 다음에 이 품생 앞에 전번에 나왔잖아요. 이 주간 8시간 기준으로 돼 있다고. 네. 이 주간 8시간으로 회진 품성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은 무조건 낮이고 정상적인 작업을 했을 때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별도 계산을 하는 게 원래 원칙이죠. 원칙은 알지만 뭐 그 따지려고 안 하신 분도 많잖아요. 그죠? 너무 따지면 미움틀 박혀서 안 하신 분도 많죠. 아무튼 이런 내용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층별 할증이에요. 잘 안 지켜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적사를 할 때 이렇게 뽑으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막 미장이나 도장 같은 거 있죠. 도장을 층별로 이렇게 아이템을 달리 두지고 뽑으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1층부터 그러니까 지하 2층부터 지하층 그다음에 2층부터 5층까지 그다음에 10층에서 아까 6층이죠. 6층까지 이렇게 물량을 나눠서 뽑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층별로 층별 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기능을 엑스코스트에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내역 공량이라는 거 이제 전기 설비에서 이거 기능 넣어놨는데, 같은 뭐죠? 품목인데도 층별로 단가를 달리하는 기능이에요. 같은 대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도, 만약에 제가 2층에서 5층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할증을 할 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엑스코스트 자원 중에는 품목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몇 층에서 몇 층까지, 몇 층에서 몇 층까지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좀 작업이 더디고 힘드니까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넣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층수에 따라서 노임 할증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30층 이상 초과 같은 경우는 각 5층에서 5층 증가할 때마다 1층씩 1%씩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하에 나와 있네요. 지하에서는 지하 1층은 1% 가산하고요. 지하 2에서 5층에서 2% 가산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뽑으려고 그러면 이제 품목을 좀 더 세분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별 할증률이라고 있어요. 또 이제. 그래서 적산하는 개념도 결국은 내역을 이해한 사람들이 결국 이걸 뽑는 거잖아요. 아이템을 잡을 때 이제 이것도 감안하고 물량을 줘야 되구나. 이제 지침을 주게 되면 그 지침에 맞춰서 산출해야 되겠죠. 근데 고압기 접근 작업일 때는 30% 가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열, 밑한실의 위험물, 뭐 이런 경우죠. 특수한 작업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이런 게 있는지 몰랐죠? 정화조 같은 경우, 축전실, 이런 경우들은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10%를 가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수작업들을 고려한다는 거고요. 요 위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의 중요성 또는 특별한 뭐 시방에 따라서 특수한 기술, 그 다음에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기술원, 기술사 및 기사, 특수 자격자, 특수 기능사, 안전관리자 등을 및 감독원이 투입될 경우는 이제 5에서 10% 가산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실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 변경 요구 사항을 이렇게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클레임이라는 건 있거든요. 클레임이 없는 공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 클레임의 원인들은 뭐냐면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설계서와 실제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현장 설명서에 딱 찍혀서 나와버릴 수 있으면 할 말 없어요. 현장 설명서도 계약서니까 품셈이 틀렸다만 이유로만으로 설계 변경 사유가 되진 않아요. 이게 품셈 자체가 계약서는 아니거든요. 계약의 일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산을 산정하기 위한 용도잖아요. 근데 그걸 계약서로 막 참고하고 막 품셈 틀렸다고 이렇게 하나를 꼬치꼬치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많이 틀렸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뭐 물량이 누락되다든가, 뭐 터무니없는 뭐 품셈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다든가 그러면 뭐랄까요? 문서를 누군가 실수에 의해서 일방을 손해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 갖고 하겠지만 이렇게 좀 품셈이 뭐 얼마 좀 틀리다, 뭐가 틀리다 이거 하나 가지고 저달청 사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르베신에 보면 품셈이 틀렸다는 이래가가 틀렸잖아요, 수량이. 네. 그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시간 제한 할증률. 있네요.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가 작업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많이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전기가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한 공사, 운행선 상해 선로 일시 사용 중지,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궤도공사 등 이와 유사하게 작업한 시간에 제한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특수작업에 속해가지고 보통 신호공사에 해당되죠. 선로들에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야간에 많이 해요. 근데 야간에 많이 하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설계 변경 사유가 있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하 전철이잖아요. 전철 역사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비계 있죠, 비계. 틀비계.
그 비계가 1회 철거 해체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오후에 이제 이 지하철 노선 그 영업이 끝나면 네. 설치를 했다가 또 아침에 철거해서 다시 가져가야 돼요. 그 하루에 한 번씩이네. 하루에 한 번씩. 그거 반영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반영 안 돼 있었던 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막 이제 또 가산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작업 능률 저하가 생길 경우는 50% 가산하게 돼 있다. 동일한 장소에 대해서 수종의 장비가 가동한다는 거. 이게 협소 공간에서 작업할 때 여기도 50% 나오잖아요. 자, 이게 클레임이라는 걸 알려면 이제 이걸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동일한 장소에 수종의 장비가 가동한다. 이걸 또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거죠. 이게 어떤 뭐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장비가 이게 수종의 장비가 가동되는 형태로 보는 거냐? 이걸 이 어떤 사례를 찾지 못하면 이걸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작업 장소 협소라는 의미도 추상적이잖아요. 어느 정도 돼야지 협소냐 이거라는 거죠. 소음, 진동, 위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입증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이것들은 이제 사례라든가 판례를 봐야 되죠. 실제 재판에서 이루어졌던 판례들을 읽어보시다 보면 이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례가 있으면 반영할 여지가 크다는 거잖아요. 된다 안 된다 제가 장담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거리 작업 이것도 참 어려운 작업이죠. 원거리 작업도 계속 계속 이동 작업, 그 다음에 분산 작업 시는 집합 장소로부터 작업 장소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상당한 왕복 시간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어떤 경우는 보면요, 우리가 소음반이라는 정의가 뭐냐라고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경 어디까지가 우리가 소음반으로 보냐, 수평 이동으로 보냐. 그런데 공장이 엄청 커요. 공항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입구에서 여기까지 운반하는 기로만 예를 들어서 뭐 1km를 운반한다 하겠어요. 그럼 1km를 소음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 또 바닥도 보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이런 특수한 상황들에 의해서 원거리 작업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이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반영 안 해버리면 이것들이 다 누락이 돼버린다는 거죠. 안 되면 여기에 특별히 계산하기 어려운 것들은 50% 가산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걸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폼셈이 변하는 거잖아요. 온 폼셈에서.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경우 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사례들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작업 환경이 반드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해석이 어렵다는 거지. 폼셈에는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경우는 이제 넘어갈게요. 이건 특수한 상황이라서요. 그 다음에 할증의 중복 가산한 요령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마 주요 내용들일 거야, 아마.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책을 읽어보셔도 나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원반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건 상근하고 관련된 거예요. 상근 부분이라서 상근으로 이거 보통 다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근으로 해도 되고 이대가로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폼셈 보면서 이거 나머지 이제 끝나고요. 이 정도면 이제 끝나고요. 실제 이제 이대가 만드는 거를 다음 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되나요, 다음 주부터? 예. 오늘 뭐 여기까지. 와. 개요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보통 보면 예. 개요를 이제 그 처음에 개요를 건너뛰고 이제 개요 건너뛰고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개요가 어려우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개요는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일대가를 처음 하시는 분이 개요부터 들이밀어 갖고는 몰라요, 사실은 잘. 그렇죠. 실제 일대가 항목들 아이템 하나하나 하면서 이게 무엇인가 거꾸로 이제 개요 들어가서 찾아보고 하는 방식을 하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이제 해설을 하다 보니까 개요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1위대가 다음 시간부터 하는 1위대가 만드는 데 대해서 뭐 할증 얘기하고 뭐 몇 프로 가산 이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이거 개요를 설명을 안 하면. 그래서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 개요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저희가. 1대가가 깊게 들어가니까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쉽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 예. 아이템 품목을 예. 갖고 예. 이제 1위 대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건축 쪽의 전문이다 보니까 네. 이제 건축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는 같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산근 쪽에는 이제 토목 예. 중장비 쪽 관련해서는 이제 또 유 대표님이 이제 스터디를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예. 설명이 가능하시고요. 예. 기계 전기 쪽 관련해서는 이제 엑스코스트에서 구현하는 그런 그 방법들을 예. 조금 가미해서 예. 이제 품셈 기능에 이러한 기능이 있는데, 예. 엑스코스트에서 기계 전기 쪽에서 이런 거 활용하면 좋다라는 쪽으로 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점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엑스코스트를 깊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질문들이 무서워요. 어떤 질문들이 오는데요? 문제점들도 확실히 지적하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난번인가 한번 설명, 이제 광고 아닌 광고를 한번 내드렸는데, 예. 기계 쪽하고 전기 쪽, 예. 이쪽에 이제 1위 대가 전문가가 계시면 예. 연락을 달라고 한번 했었잖아요. 연락 안 오던데.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예. 기계하고 전기 쪽 예. 1위 대가 전문가를 저희가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오셔야죠. 제가 야매로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2번 시간에 걸쳐서 개요, 예. 품셈 개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예.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이제 가설부터 들어갈 건가요? 예. 예. 네, 가설부터 해서 토공 관련된 거 예.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7월 말쯤에 새 버전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 전까지 네. 계속적으로 저희가 품셈을 갖고 이제 해설하는 예. 방식으로 이제 시간을 가져갈 겁니다. 예. 오늘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